예, 오늘도 땅 투기 의혹 보도가 연일 쏟아집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폭로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마구 늘어가고 있죠. 모두 다 개발 정보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공적인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아주 저질 범죄입니다. 국민이 자신들에게 위임해준 권한, 그 권한 쥐어줄 때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인 이익만 취해라 하면서 준 건데, 신뢰하며 준 건데 그걸 깨뜨린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땅뿐일까요? 곳곳에서 자신에게 잠시 빌려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인 이득 취하고 있는 공직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법안이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니죠. 근데 번번이 왜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될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을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직접 만나보죠.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일단 이번에 발의하신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공직자들 자기에게 국민들이 잠시 빌려주고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군인한테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그걸로 쿠데타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배신감을 가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국민들의 그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민도가 높아졌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왔었죠. 19대 네네. 때 온갖 논란 끝에 통과는 됐는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진 채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20대 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 빠진 거 어떻게 할 거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국민권익위원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권익위에 물어본 게 박용진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의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해 왔는데 사실 20대 국회 내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LH 사태 터지니까 거의 호떡집에 불난 듯이 이제 지금 막 이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이번에 시의원 한 사람이 쓰레기 폐기장 바로 옆에 자투리 땅을 딸 이름으로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올리고 그런 뒤 얼마 뒤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거기가 포함이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노후 뭐 준비하려고 그랬다. 쓰레기 폐기장 바로 옆에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보를 이용한 투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 빼냈다는 증거 못 잡으면 사실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예. 방지법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제가 낸 법안에는 아예 등록을 다 해놔야 돼요. 나하고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지금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등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25일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이만큼 있네. 작년보다 이만큼 늘었네. 왜 늘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투명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의무 조항이 있는 것처럼 네. 나의 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자가 누구다. 이게 이제 등록을 미리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예. 문제가 되면 이제 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럼 요 경우에 이제 몰수도 가능하고. 증거를 경찰이 못 잡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은 처벌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막아라. 미리 신고해라. 자신의 의무로 확실하게 해두고 그 의무를 실천하지 않거나 이걸 모른 척했을 때는 처벌이 되죠.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법안 발의하셨어요? 저는 뭐 본인 포함한 가족인데요. 그 가족에는 저는 뭐 논란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사촌까지. 사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직자 본인의 사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 삼촌이 내 사촌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 하면은 나는 이해 충돌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내 사촌과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 내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네. 그 이해충돌 당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주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끔 가다 나오는 걸 보면 누구의 사촌이 누가 어떤 이득을 추구했다거나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법 이름이요.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박용진의 생각은 이해충돌 원천방지법으로 가야 된다. 원천 방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막도록 음. 그물을 촘촘히 짜야지. 음. 이거 성기게 만들어 놓고 이거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네. 여기가 빠졌으니까 또 여기도 꿰맵시다. 여기 빠져나가 여기 꿰맵시다라고 사후적으로 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다 공개하고 등록하고 변동을 신고하는 것처럼 네네.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자신의 이해 충돌 범위를 미리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예.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촌까지 땅 살 때든 뭐 할 때든 신고를 다 하도록 하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네, 뭐 조정은 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말이죠. 그 전에 본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입니까?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아.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땅 투기 논란 관련해서도요. 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LH다. 그렇지 않아요.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에서도 다 이렇게 그 토지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맞아요. 기관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서 다 도면 펼쳐보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게 될 경우에 사실 다 걸리기 때문에요. 지방의원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직계 존비속, 사촌 어디까지 포함되냐 얘기하기 전에 그냥 심플하게 국회의원만이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시키자 했을 때 네. 통과 안 됐잖아요. 과거에 심플하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만 가도. 그냥 그때 논란을 합리적으로 보면 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 이런 얘기였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라 국자를 쓰는 직업이다 보니 온갖 그 문제에 다 걸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상임위와 지역구 민원하고도 다 이해충돌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에서 따로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통해서 스스로 뭐 족쇄를 채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만일에 이거를 통과시키지 못한다 국회가 그러면 21대 국회도 뭐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180석 맨날 얘기하는 여당으로서는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만 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벌써 하시는데. 미국은 이 법이 1960년대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그 공청회 때 들어보니까 미국 의회 스스로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이다 20세기에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세기 들어서 제일 잘한 일이 이거다 그런데요. 미국 의원들이. 그래서 저희도 21대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잘한 일로 이걸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냐. 알겠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LH 사태에서부터 지금 이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LH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거기에 강제로 토지를 정비 작업을 하고 그거를 또 사기업들에게 나눠줘서 분양토록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하냐, 더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온갖 땅 투기 논란, 그다음에 그 보상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다 몰아주는 이게 너무 맞아요. 비대한 방식이니까 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얘기는 일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도록 하고 대신 국가가 해야 되는 헌법상의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임대로 나온 거를 확보해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청 수준 정도로 이렇게 좀 기능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LH 일단 해체하고 조금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예, 기능 분산 그리고 명확하게 주택 보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능은 주택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지난주 맞죠? 대권 도전 공식 선언하셨어요. 예, 아니 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물론 뉴스쇼에서는 한참 전에 예. 선언하셨습니다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1년 딱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 그날 제 다짐을 음. 이제 페이스북이랑 SNS에 올렸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농담삼아 맨날 하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예. 아빠가 대통령 선거 나간다니까 그런 기사 봤냐? 봤대요. 예, 예. 그래서 어떻디? 너는 기분이 어때?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예. 댓글이 더 웃기던데요. 뭐라고? 댓글이 뭐래? 개나 소나 다 나오네요. 아들 상처받았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아이가 그래서 내가 야, 넌 아빠가 개나 소나 소리 듣는데 기분이 뭐 왜 이렇게 맑아 얼굴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빠 모르잖아요. 박용진이 일 잘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예. 대한민국은 그래요. 누가 이렇게 저처럼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나오면 뭐 개파도 없고 당신 뭐 재산도 별로 없던데 뭐 돈도 없고 개파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낡은 정치의 해법이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그렇게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낡은 거고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꿈꾸는 비전,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있으면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깜이 되나 안 되나 검증하실 수도 있고 살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사해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야 제대로 된 리더를 골라내는 시간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가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확 호출돼서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이라더라. 그리고 이쪽에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이 양반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서서히 저 주변을 돌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투와 추상적인 표현 그리고 인기를 끌만한 얘기만 하다가 이걸로 새 인물과 새 정치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검증의 시간을 피해갑니다. 이거 저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매우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 말고요. 예. 솔직하고 담대하게 자기 계약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2%까지도 박용진 의원이 지금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오른 거예요. 연초에 예. 모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0.3이 나온 거예요.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주변 분들이 조금씩 아시니까 폭등이네요. 0.3에서 2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또 박용진 의원 이름을 막 안 넣어서 네네. 사실 자꾸 넣어줘야지 이게 또 오르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 뭐 제가 그만큼 뭐 존재감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박용진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얘기하고 뜻을 얘기하는데 피한 적은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소를 통해서 또 다음 달에 또 책 하나 나옵니다. 네네. 제가 쓴 책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담집도 나왔고 그런 글과 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계속 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를 판단하실 때요. 네.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 전에 뭘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거를 다시 보시는 게 그의 과거 행동이 그의 미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지지도 1위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해서는 나랑 토론하면 1시간 안에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날 겁니다. 토론합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인기를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자기의 윤석열 총장이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교육 문제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계시겠냐. 준비가 되어 있겠냐. 이게 이런 우려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뒤에 그런 거는 사람을 빌리면 된다. 뭐 이제 다른 사람 잘 보는 안목이 있으면 된다 이러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알아야 사람을 고를 줄도 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빨리 얘기하셔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애매모호한 얘기나 이런 거 하시면서
괜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언할 건 빨리 하셔라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지금 추미애 장관 전 장관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막 쏟아지고 있어요 기사로.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냥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련해서 국민들이 물어보실 게 많을 거예요. 기자들도 물어보실 게 많고 이게 다 검증 과정이고요. 국민 행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지 않으시는 담담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밝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